거짓말 같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피자가 채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자를 만들 때 토마토 페이스트 2숟갈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토마토가 바로 채소니까요. 때는 2011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영부인은 미국의 주요 사회 문제인 비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게 되는데요. 특히 아이들에게 신선한 음식을 제공을 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당시 미국 학교 급식은 피자, 햄버거, 감자튀김 같은 패스트푸드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건강식 좋아하시는 우리 한국 K어머님들이 보시면 아주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당시 미셸 오바마와 노무장관은 이런 패스트푸드를 싹 다 몰아내고 건강식 위주로 과일과 채소의 배식을 늘리고 감자튀김과 피자를 몰아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확실히 피자를 좋아하기는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당연히 미국의 감자 농가와 피자집들은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채소 대우를 받아야지만 급식에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싹 다 학교 급식에서 쫓겨날 운명에 처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동식품제조협회라는 곳에서 미국 상원과 하원 의원들에게 엄청나게 로비를 해서 농업 예산 법안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토마토 페이스트가 2숟갈 이상 들어간 피자는 채소다라는 아주 어이없는 룰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미국의 로비는 이렇게 피자를 채소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로비가 합법인 가운데 2010년에는 미국 선거 역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칠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미국의 보수 시민단체인 시티즌스 유나이티드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광고를 TV에 싣고자 했는데요. 당연히 불법이죠. 근데 미국 법원은 기업이나 단체의 독립적인 이 정치 지출을 제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와 맞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시티즌스 유나이티드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선거운동 지출에 대한 제한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판결 이후에는 후보자나 정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이런 후원회들이 무제한으로 후원을 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거대한 후원의 슈퍼팩도 이때 등장했고요. 2012년 이후에 미국의 정치자금 지출은 정말 단위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공이 한 개 더 붙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게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후원해주고 도와준다는데 조금은 보답을 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도 슈퍼팩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자신을 지지하고 후원을 하는 미국의 최우선 행동이라는 슈퍼팩의 지지 의사를 표명을 끝내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본이 가지는 힘을 무시하지 못한 거예요.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판결 이후 슈퍼팩의 입김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미국 선거에서 자본이 미치는 영향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미국의 가상자산 기업들이 조금씩 선거 후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그렇게 후원 액수가 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24년 이번 대선부터 미국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후원금이 아주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오픈 시크릿 자료에 따르면 전체 후원금 중에 40% 이상이 가상자산 업계로부터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2020년 이후 지금 4년이 지난 시간 동안 업계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에서는 FTX가 파산하기도 했고 미국의 그 금융 감독기관의 SEC와 CFTC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들을 기소를 하면서 규제라는 이슈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미카라는 디지털자산 법안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나온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 미국은 이런 법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현재 미국 대선 후원 기업 중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기업이 첫 번째로 코인베이스, 두 번째는 리플입니다. 이들은 정당 상관없이 오로지 가상자산을 후원하는 정치인만을 돕겠다라는 초당파적인 페어쉐이크 팩에 후원을 했는데요. 이 페어쉐이크는 단숨에 미국 대선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낸 슈퍼팩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가상자산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열렬하게 업계 친화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바라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페어쉐이크라는 후원회를 통해서 향후 가상자산 업계 친화적인 정책 수립과 입법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죠.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와 해리스 후보 모두 가상자산에 아주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민주당과 공화당은 다양한 정책에서 서로 부딪히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더 기후변화를 중요시하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를 조금 더 중요시하고 있죠. 정말 다행스럽게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두 쪽 다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부터 볼까요? 트럼프는 2019년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변동성이 크고 규제되지
옹호하지 않은 자산이다, 나는 옹호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재임 당시 SEC 의장으로는 제이 클레이튼이 의장을 맡았었는데요. 정말 대표적인 가상자산 저승사자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트럼프는 입장을 싹 바꿔서 전현직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비트코인 관련 행사에 가서 기조연설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가상자산 산업은 100년 전에 미국 철강 산업과 똑같다, 과거 철강이 미국의 국력이었던 것처럼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로 규제 완화와 빠른 육성을 통해서 엄청 키워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었죠. 이게 실제로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통령 러닝메이트인 벤스 상원 의원은 재산 공개를 통해서 10만에서 25만 달러 사이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된 바가 있고요. 또 실리콘밸리에서 벤처 캐피털리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디파이 웹3에 대해서 아주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아들들도 최근에 가상자산 관련 플랫폼 사업을 시작을 했었죠. 트럼프는 과거 재임 시절 금융 규제를 완화해 버렸습니다. 금융기관의 위험 투자를 제한을 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볼커 룰을 완화를 해 버리는데요. 만약에 이번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금융 규제 완화가 또 한 번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통 금융사들은 가상자산 관련 투자 비율을 조금 더 늘리거나 가상자산 관련 신사업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다 금융기관에 좀 적극적인 행보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리스 후보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다소 열렬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입장을 피력한 데 비해서 해리스 후보는 조금 조용한 편이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 관련 내용은 다소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9월 말부터 조금씩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한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는 AI와 가상자산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AI와 가상자산을 동급으로 묶어버렸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흑인 남성을 위한 가상자산 규제안을 발표하면서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계획안을 내놓았는데요. 그 취지는 가상자산이 경제 성장 그리고 금융수단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조금씩 더 과감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또 해리스 후보는 현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어느 정도 계승할 걸로 예측이 되죠. 과거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자산 행정명령에 사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리스 대통령이 된다면 가상자산이 규제 체계 속에서 조금 더 완만한 성장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성은 확실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해 7월에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모여서 좀 더 당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장을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어쩌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페어쉐이크의 힘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미국 대선은 2024년 11월 5일에 치러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3주 뒤 대선 결과에 따라서 주요 산업들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공급망 재편이 나타난다든지 조금 더 시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행인 점은 가상자산의 경우 누가 되든지 간에 속도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 서로가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4년은 그래도 밝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업비트 투자자보센터 채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